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사실상 80년대 이후부터는 전대협을 통해서 한 20년간 거의 학생운동이 대학가해를 전면적으로 장악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랄지, 그다음에 판사랄지 이런 사람들 다 어디서 나와요? 대학 출신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혁명 전사로 길러낸 사람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20년, 30년이 지난 현재 이들이 장성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중추가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를 들면 교사로 들어간 사람은 지금 정교조 핵심 세력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머리 좋은 친구들은 또 판사로도 나갔고, 그 다음에 검사로도 나갔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도 시험 봐서 들어가죠. 그래서 그러면 언론계도 들어가고, 지금 우리 사회 중추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하나가 기회가 되니까 이들이 하나로 지금 모여지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핵심들 기획자들이 있죠. 남한의 좌익 세력들은 비자익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날서부터 퇴진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직후서부터 이명박 정권 퇴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내가 뭐야 진짜 빨리 잡아 정말 내가 말려낼 거 아니야 말려낼 거 아니야.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득표율에 있어서 차이도 있었고 뭐 댓글 사건 뭐 또 각종 루머 조작 부정선거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 출범 전서부터 박근혜 퇴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일 대박이라는 희망찬 기대감으로 출발한 대한민국 대통령. 정교조 법의 노조화를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키며 대북 정책을 강화하고 공무원 연금법, 김영란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부패를 청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냈다. 통진당 해산 후에도 계속되는 대한민국 전복 세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언론과 노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권력만 잡으면 되는 정치 권력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 부역자들과 배신자들의 콜라보레이션, 그것의 결과는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인용도 아닌 파면이 됐다. 이건 영모다. 합법을 가장한 이 반란의 주역들은 과연 누구인가? 7번 629페이지 70번 80.
1980년대 말서부터 세계에서 동굴학파의 공산주의 와해 현상이 일어나서 사기가 이제 저하되었죠. 그때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장기적인 투쟁으로 들어가가지고 종전에는 기동전 중심의 투쟁을 했다면 90년대 중반 이후서부터는 진지전 중심으로 투쟁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의 정치가이자 공산주의자이다. 그를 주목해보자.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공산주의는 한동안 유럽을 지배했다. 그러나 이어지는 관항과 배고픔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고 80년대 들어 동독과 구소련의 해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는 듯이 보였다. 그렇게 사라질 듯 보였던 공산주의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람시의 진지전이었다. 사회주의를 꿈꿨던 386 운동권들은 그람시의 진지전을 충실히 이행했다. 2005, 6년서부터서는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헤게모니에 준하는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과연 순수한 사회주의였을까?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양국군을 주의 통제하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재연기하면서 사실상 무기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비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위원직을 상실한다.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에 관한 종국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가처분 사유가 없어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하기로 합니다. 가운데서 보복 응징 개념인 KMPR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제재 프레임을 가동했다. 박근혜 정부 3년 반은 고통과 질곡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선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의 연속입니다. 야당의 공세와 함께 때맞춰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31조 권면 드리겠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2014년 4월 16일 따뜻한 봄날,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제주로 가는 배를 타고 새벽 바다에 안개를 뚫었다. 그리고 배가 여객선이 90% 이상 기울여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들끓게 한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모든 언론은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낸다. 모든 언론이 오보를 낸다는 것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 언론의 오보가 시간이 지나 세월호 7시간이라는 미스테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일단 세월호는 참 의문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쪽에 있는 애들만 다 빠져나가요? 어떻게 목포의 VTS는 아무 일도 안 했고, 왜 거기 3등 항해사가 키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3등 항해사 키를 잡았었고, 왜 변침을 급격하게 했었고, 저는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자초했을 때 그 상황을 보면 10개 중에서 어떻게 거의 다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그러니까 연구방법론이나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우연이라고 안 봐. 이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증이 없으니까. 청해진 해운 문제인데요. 검찰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 유병헌 전 회장 일가의 자금 흐름과 비리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대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것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 타겟 받은 게 타겟으로 기업체하고 정경유착한 게 중견그룹 중소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지. 그때 큰 기업들이 다 망했거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엄청난 비리 어떻게 많이 나왔죠. 근데 바다의 얘기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그때 조사하다가 끝냈다.